자, 그러면 이제 우리 중3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2021학년도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를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가 보면 지난 8월 31일 날 그죠? 수능 개편 1년 유예가 됐어요. 그죠? 일환이 물론 국어하고 수학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고 나머지는 절대평가로 하든가, 이 안에서는 모든 영역을 절대평가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발표가 늦어졌죠. 그죠? 1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 체제대로 수능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입시도 별달리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불안해들 하시니까 막 요동치고 막 이러니까 왜 요동이 치는 거야? 이런 걱정들을 하시니까 나가서 이렇게 말씀들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되고 2월 달에 이제 어떤 과목으로 결정이 될 건지, 그죠? 수능이 어떤 과목으로 결정이 될 건지, 또 내년 여름에는 중학교 2학년으로 폭탄이 넘어갔죠. 중학교 2학년들 아이들의 수능 개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우리 현재 중3은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절름발이야. 그죠? 수능은 그대로 2009 교육개혁과정으로 하고, 내신은 또 2015 그죠? 개정교육과정을 우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최경영 선생님께서 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좀 절름발이 같은 그런 완벽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또 이렇게 입시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발 아이들을 도마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드는데 너무 아슬아슬하는 거예요. 도마에 애들을 올려놓고 무슨 칼질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에 기하가 들어가 있죠. 그죠? 현재 수능에는 기하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간다면 기하는 빠지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투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갔거든요. 우리 내신은 그렇게 배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수능은 또 봐야 돼. 현재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 2월 있죠. 2월 달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돼요. 2월 달에 세부 출제 과목이 발표가 되는데 저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내년 8월에 수능 정책안 발표가 있죠. 또 내년부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외고, 자사고, 일반고를 동시에 모집하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죠. 외고, 자사고 먼저 뽑고 거기 안 되면 일반고로 넘어올 수 있었는데 동시에 뽑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내년 8월 말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3 학생들이니까 되게 이제 입시 용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릴게요. 수시는 원서를 몇 장 쓰나요? 6장. 잘하네. 역시 전주야. 6장이죠. 수시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수시. 주관식이라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가지고 대학 가기야. 이게 되죠.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어요. 옛날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고 그랬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플러스 비교과를 가지고 준비해서 자기소개서, 추천서까지 받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논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적성, 다섯 번째는 특기자 전형으로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신 관리를 꾸준하게 해서 갈 것이냐, 학생부 교과 전형, 또 비교과까지 철저하게 해서 갈 것이냐, 종합전형, 세 번째 논술, 적성, 특기자,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서 5장을 쓴다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6장은 우리가 종합전형을 6장을 다 쓸 수도 있죠. 또 교과전형 2개에다가 뭐 논술을 한 4개 쓸 수도 있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수를 혼란이 없어야 된다.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점점 수시 인원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76.2%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인원 수가 3,000명 이상이 줄었는데 수시 인원은 6,0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시 위주로 준비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제발 수시에 올인해서는 안 돼요. 정시가 얼마 안 뽑지만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게 교과, 종합, 논술, 적성 이걸 한꺼번에 다 준비하는 건 아니죠. 그걸 다 합해서 76.2%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정시거든요. 하나의 전형으로 봤을 때는 정시가 작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 도피형으로 준비를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상당히 애매하죠. 수능 준비는 안 해도 되고 그냥 학교 활동을 했는데 내가 다른 애들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합격률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최저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학교에 올 수 있어라고 정해주잖아요. 그것이 있는 전형을 준비해야 합격 가능성은 많이 높아진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에 올인하지 말아라. 정시까지 긴 호흡으로 가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는데 학교에서의 활동 또 교과 그 내신 성적 관리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엄청 많죠, 그죠? 저게 이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이제 많아진 건데 이거는 모 대학의 합격생들을 본 겁니다. 고3 애들, 재학생들이 합격한 거 보니까 어때요? 교과가 79%,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95%죠. 저 얘기는 뭘까? 재수를 해서는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합격률이 5%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 매년 학교생활 기록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재수에서 1년이 흘렀다. 완전히 9세대의 학생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사람은 재학생 때 들어가야 돼. 95% 기억해 놓고요. 교과도 마찬가지죠. 교과도 79%. 그렇다고 해서 논술도 재학생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니죠. 46대 54예요. 정시도 46대 54. 재수생은 뭐가 좀 유리할까? 재수를 하면 내신 준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번의 경험이 있었고, 그죠? 실패 경험이지만 그걸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을 알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내신 준비를 안 해도 되니까 논술하고, 그죠? 논술에 집중하면 되겠죠. 논술하고 수능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재수생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걔들은 내신 성적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논술하고 정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다. 그런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3학년 올라가잖아요. 이제 3년 후에요. 3년 후에 고3으로 올라가야 되면 모의고사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이렇게 6번을 봐요. 6번을 보는데 6하고 9는 뭘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예요. 소위 말해서 출제진들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3, 4월 달에 모의고사를 봐요. 그건 뭘까? 전국연합학력평가. 그거는 각 교육청 주관이에요. 출제진들이 출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3, 4월 때는 어떨까? 재수생들은 전혀 시험을 안 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3, 4월에는 웬만큼 또 잘 나올 수도 있겠지. 왜?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3, 4월에 나온 걸 가지고 나는 수능 최저를 맞췄어 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실질적인 승부는 6월 달 성적을 보고 생각을 해야 돼. 6월 달에 밀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만약 2등급이야. 2등급으로 해서 수능 최저를 맞춰놨는데 2등급 끝자락이야. 89%야. 그럼 어때? 6월 달에 재수생이 조금만 끼면 어머머머 3등급으로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2등급을 하더라도 2등급 상위권이냐 중위권이냐 하위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나 2등급인데 어디 가요? 웃기는 얘기예요. 2등급이 4% 넘으면 2등급이잖아요. 어디까지? 11%까지예요. 엄청나죠. 인문계로 얘기하면 4%면 교대 정도 가요. 11%는 국민대, 단국대.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식하게 몇 등급이면 어디가 이런 얘기 하기 없기. 알겠습니까? 또 등급을 따더라도 내가 상위에 있는지 중간에 있는지 거의 끝자락인지 재수생이 끼었을 때 밀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대입 전형 요소. 학생부가 뭐예요? 학생부. 뭐의 줄임말이야? 학교생활기록부. 다 아시죠? 우리가 용어가 부족해가지고 이제 저한테만 설명회를 들을 게 아니라 다른 분들 거 듣잖아요. 오늘 용어를 잘 이해를 하시면 쫙쫙 들어와요. 용어가 이해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알려드린 거야. 학생부 교과를 챙기는 거는 수시의 기본이에요. 내신 성적은 아예 기본이야. 따놔야 돼. 따놔야 돼.
그다음에 내신 플러스 알파죠. 그다음에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는 대학에서 직접 출제한 시험이에요. 대학에서 출제한 시험 뭐가 있을까? 논술, 면접 및 구술, 적성고사. 그죠? 이것들이 대학별고사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기억은 못하죠.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를 했는지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이거를 매년 제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대학별 고사는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이상 없죠? 사인 받아야 돼. 모 대학은 2년차 걸렸어요. 2년차 걸리면 모집 인원의 10%를 못 뽑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3,000명 모집면 어때요? 300명을 못 뽑아. 2,700명은 뽑아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출제했구나. 이따위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야 되고, 또 하나 힌트는 나중에 알려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보실 거는 입시 결과. 입시 결과. 어느 정도 해야 전북대학교 갈 수 있나? 그죠? 모르죠? 열심히 해. 잘 될 거야. 웃기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큼 모자라는데 이걸 채워나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라. 엄마 기도하고 있어. 웃기는 얘기야.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그분이 또 그걸 도와주시진 않아요. 더 큰 일을 도와주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3년께 다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내신을 관리해야 될지 목표가 보이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제발. 종합전형도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론 종합전형은 어떻습니까? 내신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죠. 교과 플러스 비교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괜찮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알겠죠? 그래서 또 어디가, 검색에 어디가라고 치잖아요. 교육부하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만든 그런 사이트인데 거기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어디가 검색에. 진짜요. ADIGA예요. ADIGA. 놀랄 거예요 아마. 어디가라고 치고 들어갔는데 어머머 ADIGA. 참 이게 교육부에서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서류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거를 서류라고 얘기를 많이 해.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이해됐죠? 뭐 서류 뭐 이렇게. 자, 교내 활동. 아까 최영 선생님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교과 성적 관리 뭐 자꾸 이제 내신 성적을 관리해서 하는데 전체 어떤 아이들은 그런다. 이제 인문계니까 국수영사를 열심히 하면 돼. 자연계는 국수영과를 열심히 하면 돼. 맞아. 맞는데 왜 그거를 뺀 나머지 과목은 왜 속된 말로 객갱판을 쳐? 왜 9등급을 맞냐고. 관심을 안 갖고 일부러 장난치듯이 시험을 본다는 얘기야. 그건 사정관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얘는 자기 목적이 아니면 안 하는 애구나. 인성이 더러운 애구나. 안 뽑을 수 있어요. 인성까지 보는 거니까. 알겠죠? 성인은 다 하자고. 뭐 일부러 비켜서 뭐 사춘기야? 시험을 그렇게 봐?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성적의 추이까지 봐요. 성적이 쭉 올라가는 추이를 나타내냐, 쭉 내려가서 말아먹는 타입이냐, 그것까지 다 봐요. 그리고 5월 1등급인데 왜 안 뽑혔어? 안 뽑힌 이유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얘기입니다. 1등이 떨어지고 왜 2등이 붙었을까? 서울대학교는 엉터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봉사활동 아까 또 최 선생님 말씀하셨죠. 진정적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막 그냥 쓰레기 줍기 30시간 했다. 물론 중요한 거야. 그죠? 쓰레기 없어야 되는 거니까 중요하긴 해. 근데 어떤 애는 48시간밖에 안 했는데 1년 동안 한 거야 그게. 근데 매주 토요일 날 한 거야. 너무 중요하죠. 토요일마다 얘는 마음이 거기에 끌려 있는 거죠. 1시간을 계속 한 거야. 그럼 한 달에 4시간밖에 안 한 거예요. 12달이 48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봉사활동으로 칭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거죠. 봉사도 질적인 거를 본다. 자기 주도성,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리더십도 뭡니까? 차렷 경례만 한 반장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반장, 부반장 아니더라도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행동 종합 사항에다가 얘는 리더십이 대단한 애야. 학급 무슨 일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써주시면 걔는 리더십이 있는 거야. 리더십이.
알겠죠? 그러니까 리더십 내용을 보는 거지 뭐 반장을 3년 역임하시고 이따위 거는 별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역임이 문제가 아니야.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동아리도 마찬가지죠. 동아리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뭘 해야 될지 지금 모르죠. 그죠? 1학년 때가 소위 말해서 진로 탐색을 해야 되거든. 진로 탐색. 뭘 전공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하는 시기가 1학년이에요. 또 저것도 해봐. 그 노동부 사이트나 이런 데 가면은요, 청소년 직업 심리 검사 이런 게 있어요. 공짜예요. 1년에 한 번씩. 왜냐면 문이과와 구분도 잘 안 되는 애들도 많이 나타나. 근데 그 직업 심리 검사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얘한테 적합한 직업이 나와. 그럼 그 직업을 하기 위해서 얘는 무슨 전공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구체화될 수 있겠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자기소개서장에 쓰면 돼요. 1학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진로 탐색 기간이다.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해서 나의 진로를 발견하자. 그게 목표예요. 2학년 때는 디립다 활동하자. 그죠? 그거요. 탐색만 하고 앉아 있어? 진로 활동이죠. 그래서 뭐 아까 동아리 활동, 그죠? 동아리 활동, 뭐 자율 활동, 그죠? 그다음에 뭐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많이 있잖아, 그죠? 뭐 독서 활동 등등 많이 있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좀 전공에 좀 맞춰서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걸 해야 돼. 독서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독서도 내가 인문계라 해서 인문계 책만 쫙 읽으면 안 돼. 요즘엔 융합적인 인물을 많이 강조를 하죠. 자연계 중요한 책 한 2권 정도는 딱 읽어둬야 돼. 또 질문까지 이렇게 대답할 거리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얘는 인문계만 고집하는 애가 아니구나. 좀 폭넓게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구나 알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수상 경력. 아까 상해 개수 말씀하셨죠. 물론 질도 보는데 일단 상해 개수가 있어야 자기소개서 쓰기가 편해요. 왜? 수상 경력은 어떤 활동의 결과잖아요. 활동 내용을 써야 되는데 결과가 없는 내용을 계속 써나가 상당히 추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으로 또 활동을 했고 그 결과 이런 상을 받았어. 그때 나는 이런 느낌이었어. 짜릿한 느낌과 배운 점. 그러면 쓰기가 쉬운 거예요. 왜 시작했는지 활동 동기가 있죠. 그다음에 활동 과정이 쓰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결과가 나와 있죠. 상에서. 네 번째는 배운 점, 느낀 점 딱 쓰면은 500자 쓰기가 쉬워요. 특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1500자를 써야 되는데 3가지 활동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 3가지만 하면 500자씩 탁탁 쓰면 되잖아요. 동기, 과정, 결과, 배운 점, 느낀 점. 됐죠? 그렇게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상 많이 받아놔야 돼요. 자, 학생부 항목 나이스에서 아까 10가지 말씀하셨는데, 자, 비교과가 뭐예요? 비교과가? 비교과가 뭐예요? 그래요. 진짜 똑똑하시다. 와. 비교과가 뭐야? 그럼 아이들은 되게 그래요. 동아리 활동이요. 봉사 활동이요. 이래요. 그건 정답이 아니죠. 교과가 아닌 게 전부 다 비교과예요. 학교생활기록부상에서 8번만 교과예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쟤만 교과고 나머지 항목은 비교과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똑똑해야 돼요. 이 어머님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8번을 뺀 나머지 항목입니다. 오, 멋진 거야. 그죠?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소위 말해서 내신이죠. 내신 성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대단히 중요해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누가 써줘요? 그래요. 그 학과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그 활동 내에서 어떤 활동을 이제 했는지 발표도 하고 그죠? 수행 평가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뭔가 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야 돼요. 나 이쁘니까 써주시겠지. 웃기는 얘기예요. 요즘 다 이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뭐야? 질문거리도 좀 만들어서 질문을 좀 해. 그렇죠? 아니면 찾아가는데 커피는 사가지고 오면 안 돼요.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요. 그래서 피차간에 또 서로 손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물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를 조금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자기 브랜드화 시대죠. 그래서 브랜드화 시키는데 필요한 게 뭘까? 요즘에 뭐 SNS 같은 거죠. 옛날에 뭐 적자 생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적자 생존은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준비할 때 좀 적어놓고 그러면 좀 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더 커서도 자기 브랜드화 시켜야 되는 거죠. 이제 누가 자기를 알아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나를 알려야 돼요. 브랜드화 시대.
어떻게 돼? 페이스북 그죠? 이런데 내 내용들이 올라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입사 시험도 어떻게 합니까? 서류 쫙 보고 괜찮은 아이네? 안 그래요. 이름이 뭐야? 이금수? 쳐보자 검색 이금수 떠더덕. 오, 이런 사람이구나. 내용도 보겠지만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이미 짐작하고 준비해야 돼요. 나를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 어차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처절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뭐 10가지 말씀 아까 드린 거고. 자, 전형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일괄 합산하고 단계별 전형. 일괄 합산은 한꺼번에 묶어서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뭐 교과 100, 뭐 교과 70에 비교과 30 한 방에 끝. 이게 일괄 합산. Understand what I said? 오, understand. 좋아요. 엄마랑 나랑 오늘 잘 맞는 것 같아. 단계별 전형은 그야말로 1단계에서 모집 정원의 몇 배수를 먼저 뽑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1단계에서 뭐 모집 정원의 3배수를 뽑겠다. 근데 모집 정원이 10명이야. 그럼 몇 명 뽑아? 3배수 뽑으니까. 아니 10명이 정원이라고. 3배수를 뽑아. 몇 명? 30명을 뽑겠죠? 그럼 30등까지 뽑힌 거예요. 근데 2단계에서는 1단계 70에 무슨 면접 30 해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거를 단계별 전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중앙대 같은 경우가 어때요? 일괄 합산이죠. 한 방에 딱 끝나죠. 그 다음에 홍익대 한 방에 딱 끝나죠. 두 대학은 일괄 합산 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추천 1, 고교 추천 1 전형은 1단계 교과 100으로 뽑죠. 3배수 뽑고 2단계는 면접 100이야. 어머, 면접 100은 되게 무서운 거죠. 왜? 1단계 넘어온 성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죠? 턱걸이를 붙었건 1등을 했건 상관없다. 면접 100이다. 왜 그럴까요, 저게? 고대에서. 말 시켜보면 알죠. 누가 똑똑한지. 10명 금방 추려요. 그죠? 내신은 비록 떨어지지만 얘는 전주에 있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서 온 애야. 말 시켜보니까 말도 잘해. 그럼 그게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면접 100은 되게 무서운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립 때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별 전형이죠. 합격선도 나와 있죠. 참고적인 거예요. 근데 저런 합격선 알아봤자야. 1.4에서 2.2 저걸 왜 외워? 무슨 학과인데 저게? 모르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어디야? 어디 가나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갈 학과는 몇 등급인지 합격한 애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지. 저 등급 뭐 1.4에서 2.2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학과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내가 갈 대학의 그 학과는 몇 등급까지 준비가 됐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한번 가봐. 또 여유가 있으면 캠퍼스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좀 동기가 되겠죠, 그죠? 캠퍼스 가보면 야, 너 3년 후에 여기 있을 거야. 이렇게 어떤 우리 남자친구도 잘해가지고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적어본 거죠. 뭐 이렇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 영어 절대평가.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출제가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83개 학교가 영어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만약에 2개 합 5등급을 요구했다. 나는 영원 불멸의 영어는 1등급이야. 그럼 어떻겠어요? 2개 합 5등급을 요구했어. 나머지 한 영역에서 4등급까지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평가가 됐다 그래서 그냥 나중에 하면 돼. 저건 쉬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고2까지 마무리. 1등급 마무리 줘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한국사도 절대평가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사도 그 공부하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할 거다. 10가지 유형을 줬어요. 또 2가지 예시까지 다 줬어. 만화로 돼 있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걸 보고 공부하면 되는데 애들이 그걸 안 봐요. 그리고 막 짜증을 내. 아씨, 왜 돌아가시는 분들 막 그냥 무덤을 파가지고 공부를 해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 미래가 없는 거지, 그죠? 다 그냥 뭐 돌아가신 분을 뭐 캐가지고 뭐 공부를 하니 한국사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업적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절대평가가 됐지만 정말 열심히 해서 1등급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6월 모평인데 3학년 겁니다. 1등급 보세요. 8%예요. 근데 저게 9월 달 보니까 5점 몇 %밖에 안 됐어요. 9월 달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동적이야. 절대평가가 뭔지 아시죠? 상대평가는 1등급이 4%예요. 2등급이 11, 3등급이 23%예요.
근데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 됐죠? 2등급은 80점부터 89점까지가 2등급. 70점부터 79점까지가 3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절대평가.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42,183명. 근데 모집 인원을 쭉 따져보니까 11개 대학을 뽑아봤어요. 왜 이렇게 그렇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11개 대학이 주요 대학이죠. 주요 대학 보니까 총 합계 인원이 어떻게 돼? 35,000명이에요. 1등급이 42,000명 나오는데 35,000명이야. 저 뒤에다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뭐 이런 정도 합하면 한 4만 명 이상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 가려면 무조건 영어는 1등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모집 인원이 그만큼인데 뭐 상위 15개 대학 소위 말해서 뭐 누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거는 2등급까지 봤더니 어때요? 2등급이 14.25%예요. 합하니까 어떻게 돼? 22%가 되죠. 원래 23%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올려 붙인 거야. 6월로 봤을 때. 이해되죠? 인원 보니까 얼마입니까? 11만 6천 얼마죠? 수도권 누적을 본 거야. 11만 7천. 어머나. 수도권 뽑는 인원이 11만 7천인데 2등급까지 합했더니 11만 6천이야. 어머머. 수도권까지 가려면 영어 2등급은 맞아놔야 된다. 받아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80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 무조건. 이해되죠?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자. 절대평가가 되는 영어와 한국사는 미리 챙기자. 뭐 정시 반영 방법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9등급 맞아도 영어 9등급 맞아도 4점밖에 안 깎여요. 그럼 그 서울대 가려면 영어 안 해도 되겠네. 저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1등급이죠. 저는 걱정 없이. 여기 얘네들은 잘못하면 2등급 맞으면 떨어져요. 0.5점 상관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2대다. 1등급 250, 2등급 240. 어머나. 얘는 충격 있다. 그죠? 2등급은 10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갈 대학에 따라서 무조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서울대 가려면 그냥 별 저건 없어. 고대 마찬가지 0점, 1점 감점, 뭐 3점 감점. 근데 이런 데 가는 애들은 거의 다 1등급 맞겠죠. 그죠? 그거 이제 내가 갈 때 살펴보고. 자, 만약에 6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 379점을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 379점 받았으면. 나 379야. 그러고 있어 그냥? 아니죠. 어디쯤 갈 수 있을까? 내가 희망하는 것은 수학 교육이야. 그럼 어떻게 해? 배치표가 쫙 나오겠죠. 배치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어디쯤 갈 수 있을까? 탁! 어머! 동국대학교로 갈 수 있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수시는 어느 정도 쓰면 될까? 수시는.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3년 후의 일이지만 저기서 10점 정도만 올려 쓰세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 15점 정도. 그 이상 쓰면 거의 다 떨어져요. 그래서 타겟은 뭐냐면은 여기 379죠? 389가 없어 지금. 그래서 홍익대학교 정도까지 쓰면 된다. 뭐 6장이니까 또 질르면 뭐 한양대학교 정도, 성균관대학교도 한두 장 질를 수는 있겠죠. 나머지에서 4개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잣대야 잣대. 6월 평가원 모의평가의 점수 자체가 수시 원서를 쓰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디를 써야 돼? 최저가 없는 뭐. 이러니까 막 써버린단 말이죠. 상담을 해보면 7, 80점 올려서 막 쓰는 애들도 있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10점까지 올리면 된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성균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까지 생각해야 돼요? 성균관 대학교 점수하고 동국대 점수를 빼봐야 되죠. 뭐 13점이 모자라네. 그러면 저 13점을 어느 영역에서 올릴까? 이번에 내가 국어를 잘못 본 것 같아. 국어에서 한 7점 올리고 싶어. 그죠? 국어 7점 올리고 남은 6점 남았죠? 수학에서 한 3점 올리고 사탐에서 한 3점 올리고. 그래서 13점을 딱 올리면 일단 어떻게 성균관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래 대학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대학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포지셔닝을 잘 해놔야 돼. 6월달 모의고사에. 알겠죠? 이런 식으로 보기. 성적표 여기 보세요. 여기 기타 참고 자료가 아니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의고사. 예, 국수 과학 보니까 자연계아이네 80이죠. 국 플러스 수 플러스 과가 80이 나와서 저 얘기는 뭐야? 상위 20%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한성대, 서경대, 서울의 끝선에 있어요. 조금 더 밀려나면 지방으로 내려와야 돼. 그럴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국수탐이.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뺐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또 수학도 보세요. 수학 보니까 이건 수학 공부해라 그러면 막 책 펴놓고 막 되게 열심히 해. 근데
분석을 해봐야 되죠. 수학은 네 가지가 있죠. 속으로 보면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데 맨날 책 펴놓고 계산 능력과 이해 능력만 해. 얘 보니까 어떠니? 배점이 얼마 이거? 10 얼마야? 잘 안 보인다. 여하튼 간에 거의 틀린 게 없어. 계산과 계산 능력하고 이해 능력을 틀린 게 없어. 근데 수학 공부하라 그러면 그걸 하고 앉아 있어. 추론 능력 보니까 어떻습니까? 14점인데 득점이 8점이죠. 전국 평균은 6점 얼마고.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얘는 못하는 애는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추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추론 능력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수열 같은 거, 그죠? 수열이 그거예요. 이렇게 수를 쭉 나열했을 때 그 끝은 어디일까? 추측해서 답 쓰기. 또 이렇게 증명을 하는데 그 다음 브랭크는 뭐가 될까? 추측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자라는 건데 왜 계산하고 이해 능력만 하고 있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적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그죠?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보고 해야 된다. 아래에 있는 A, B, C, D는 뭘까요? A, B, C, D. 난이도예요. A는 뭐야? 80% 이상의 아이들이 맞춘 문제야. 근데 A를 틀렸어. 그건 자학을 해야 돼. 아구창 한 방. 왜? 그거는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무성의 한 거예요. 무성의. 어떻게 A를 틀려? 그거 말이 되는 것도 아니지, 그거는. 왜냐하면 수능 구조가요,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서너 문제만 어렵다고.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을 갈 아이들은 3개까지 다 맞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되고, 나는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수학 같은 데서 모의고사 21번, 29번, 30번 이따위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4점짜리야. 최고수를 가르는 문제라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를 다 맞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A를 틀려? 나머지가 쉽기 때문에 그 충격으로 엄청나게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먼저 뭐 EBS 연계율이 뭐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그죠? 그게 줄어들면 또 나중에 사교육이 또 너무 커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타겟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얘가 60% 50% 내려왔다. 야, 반은 학원에서 배워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불안하잖아. 그죠? 지금 70%니까 그래도 EBS 위주로 준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앉아 있을 저건 아니야. 그죠? 너무나 연계율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육 지역 격차 해소가 안 돼. 지역에 가면 학원도 별로 없잖아. 걔들은 타겟이 막 흐려진 거예요. 타겟이 정확해도 지금 공부를 잘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타겟이 좀 답답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학 나형은 어떠세요? 2등급은 2등급인데 어때요? 상당히 불안한 2등급이죠. 89%예요. 어머, 쟤는 6월 달에 재수생이 한두 명만 들어오면 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원서 쓸 때 되게 어떻게 쓰냐면 자기의 좋은 기억으로 쓰는 아이들이 많아요. 내가 3월 달에 국어를 2등급 맞은 적도 있었지. 그걸 보고 수능 최저를 맞출 것 같아. 이러고 쓰는 거야. 안 돼요. 6월 달이 기준이야. 최악의 경우는 9월 달까지 기준으로 보면 돼요. 알겠죠? 추억까지 쓰기 앉기.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느 영역으로 수능 최저를 맞출 것인가도 중요하죠. 네, 6월, 9월 모의고사 성적 나오는 걸로 봐서 두 개 합 만약에 뭐 5를 요구했다. 그럼 어떤 영역으로 할 건데? 근데 지금 조금 모자라네. 이거 수학만 3등급만 만들면 될 텐데. 그럼 타겟이 그게 되는 거죠. 걔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3등급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야죠. 열심히 해봐. 수능 최저가 맞춰질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으로 맞출 것인가라고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는 뭐 같아요? 정의를 안 해보셨죠?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는 뭐 같아? 우리 아이는 뭐 왼수지 뭐. 아닌가요? 왼수. 왼수가 많죠, 집에.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내 아이는 모죽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모죽. 모죽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나는 대나무죠. 대나무인데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이게 심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거름도 줬어요. 물도 준 거야.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죠. 5년 동안 정성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러고 있어? 그죠?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도구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삽이나 뭐 이런 거. 자, 이걸 짜증난다고 삽으로 쫙 자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후회를 하시게 돼요. 왜?
저 밑에 4km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왼수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되게 열심히 한 거야. 4km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4km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해 5, 6월이 돼서 비가 쫙 오잖아요. 하루에 7, 80cm씩 커요. 몇 주 동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돼요. 우와. 여기서 되게 다른 데서 박수를 치고 받거는데 여기만 안 치고 있는 거예요. 좀 문제가 좀 돼.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은 모죽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모죽이야. 아직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신발 밑을 잘 보라고, 뿌리는 잘 자라고 있는지. 자,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그럼 이제 나중에 입시 설명회를 들으시다 보면 정량평가, 정성평가라는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정량평가는 있는 그대로를 모든 학교 거를 똑같이 보는 거야. 1.3이야? 그럼 전주에 잘하는 학교의 1.3이나 또 어떻게 다른 지역의 어떤 1.3이나 똑같이 봐준다는 거죠. 그걸 정량평가라 해요. 이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 적성 전형에서는 그걸 그대로 봐줘요. 그렇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라 그래요. 정량이 아니에요. 얘 전주에서 정말 유명한 학교를 다녔구나. 그럼 이 정도는 못한 거 아니지 뭐. 3등급이야? 괜찮은 거야. 잘한 거야. 거기서 3등급 잘한 거지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걸 정성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정성평가가 되는 거고, 교과나 논술이나 적성은 정량평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고요. 뭐 나머지 보세요. 1학년 때 혹시 내가 망쳤어. 1학년 때 막 공부를 안 했어. 사춘기였어 그때. 괜찮아. 만약에 20대, 40대, 40을 반영하잖아요. 학년별 반영 비율이. 그럼 저건 뭐야? 1학년 때는 2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두 학기잖아요. 한 학기로 봤을 때 한 학기 10%밖에 안 돼. 근데 3학년은 대빵 중요하죠. 왜? 원서를 9월 달에 써요. 그럼 성적은 어디까지 있어? 3학년 1학기까지밖에 없어. 근데 1학기인데 40%를 반영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저건. 그죠? 2학년도 40%인데요? 아니에요. 2학년은 두 학기예요.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20%씩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까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뭐기 때문에? 모죽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가 됩니다. 어디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학 홈페이지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낮아요. 왜? 우리처럼 이렇게 다 성적을 다 보고 가죠. 작년에 1.7등급에 합격을 했어. 근데 우리 애가 1.8이야. 그럼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집어넣어도 돼요. 때에 따라서는. 왜? 발표가 되는 게 평균 등급이에요. 컷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렇죠? 평균 등급이면 그거보다 조금 모자라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많이 벗어났는데 집어넣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많이 높지는 않아.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미 다 조짐을 다 보고 오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고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이 돼요. 왜? 된 아이들은 6장이 다 돼버리는 거야. 근데 등록은 한 장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5개 대학은 안 집어넣은 거잖아. 그럼 차점자 애들이 올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추가 합격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점수에 따라 가게 되면은요 중도 탈락하는 애들도 많아요. 나 그 정도야. 그냥 뭐 학과에 상관없이 막 갔어. 안 된다는 거죠. 중도 탈락, 전과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대학 갈 때 아니 그냥 뭐 대학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지금은 연세우유 먹고 있죠. 연세우유 먹다가 이제 또 한 고2 되면 뭐 건고우유 쪽으로 갔다가 또 3학년 되면 뭐 저지방 우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유가 많이 바뀌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대 같은 경우 있죠. 여기는 교과 전형으로 한 명도 안 뽑아요. 내신 성적을 못 믿겠다는 뜻이에요. 대학은. 어떻게 보면 상위권 대학들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전주에 엄청 잘하는 고등학교 성적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 거기 성적을 어떻게 똑같이 보냐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뽑고 우리는 종합전형으로 뽑을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제 1단계 몇 배수 뽑고 난 다음에 그죠? 2단계에서 뭐 1단계 얼마에 2단계 면접 딱 해가지고 말 시켜보면 아니까 그렇게 뽑는 거죠 되게. 자, 이건 뭐 자세한 건 몰라도 되겠냐. 넘어갑시다 그냥. 자, 이거예요. 상위권 건대 경영이죠. 브랭크 한 명도 안 뽑아요. 안 뽑는 대학이에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의 최상위 대학은 그거 뭐 있어요? 그러면 한양대. 한양대는 좀 뽑죠. 한양대는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냥 생활기록번 던져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중앙대, 뭐 시립대, 그 다음에 이대 있죠. 그 다음에 숙대,
이런 대학 정도가 최상 대학이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하려면. 근데 종합 전형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뽑죠. 엄청나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겟이 종합 전형이 되어지지 않을까. 아직은 연세우를 먹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전북대학에서 훔쳤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받으면 돼. 이렇게 다운받았더니 이거 뭐예요? 공공인재학부 1.68 그죠? 간호학과 2.368. 저 정도 내신이면 가는구나. 그거예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합격자 등급 평균. 오늘 학교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저거 딱 찾아보세요. 뭘 찾아봐야 돼? 입시 결과. 입시 결과를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알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꼭 전부 다 전북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럼 다른 대학 가면 다른 대학도 있는데 왜 안 찾아보냐고. 찾아봐야지. 그러니까 오늘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고기를 막 드리는 건 아니야. 찾아보시면 됩니다. 명지대학도 제가 또 훔쳤어요. 넘어갈게요. 종합전형. 종합전형은 이제 학업 역량, 이게 그겁니다. 내신 성적만 가지고 홀랑 뽑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최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성적에 무슨 표준 편차라든가 또 몇 명이 지원했는지 뭐 평균이 얼마인지 다 보는다는 거죠. 학업 역량 보는 겁니다.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게 네 개가 이걸 가지고 뽑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가의 주안점은 학교 활동, 수업 참여 등의 지속성, 성실성, 유의미성. 말이 좀 어렵다, 그죠? 결과보다는 준비 과정, 노력, 변화, 성장. 아까 그게 그거죠, 뭐. 왜 그걸 시작했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준비했어. 이런 상을 받았어. 거기서 배우고 느낀 점은 이거야. 그거죠.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뭘까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거를 쓰라는 거예요. 팩트. 생활기록부에 없는 거를 쓰다 보니까 뭐가 돼요? 3학년 8월 달이 되면 온 나라가 고3 아이들이 소설을 쓰고 있어요. 허구성에 기반을 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설을 쓰고 있어요. 다 불합격이에요.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는 뭐 무슨 상을 받았다 이것만 나와 있잖아. 그 상을 받았는데 풀어 쓰는 거지. 이런 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과정이었고 이런 결과가 나왔고 배우고 느낀 점이 이랬다. 이거 풀어 쓰라는 얘기예요. 없는 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가야 돼. 알겠죠? 1학년 때부터. 또 학교 가는 애들 보면은 1학년 때부터 시작했던 애들이 한 40%가 돼요. 2학년 때 준비하는 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3학년 때 준비한다? 끝난 거야. 3학년 때 준비할 게 없어. 왜? 동아리 활동할 거야? 고3 때? 수능 준비해야지. 그죠? 할 수 있는 거 겨우 독서 활동. 아까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책 제목하고 지은이만 쓴다며 뭐 얼마든지 쓰겠다. 그죠? 근데 다 교수님들이 읽고 들어와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책에 누가 지었어요?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서울의 상위 15개 대학 가는 것도 교과 별로 안 뽑죠. 6.9%밖에 없어요. 상위 15개 대학은. 44.6에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만 해도 어떻습니까? 교과는 13.1, 39.4. 그러나 전국 대학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41.9가 교과예요. 난 서울을 가기 싫어. 엄마랑 여기 살고 싶어. 이런 동네 파수꾼이 되는 사람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잘 준비를 해야 돼. 그럼 엄마랑 분리가 안 돼요. 우리 분리불안증 있죠? 근데 엄마를 좀 떠나고 독립적으로 한번 살고 싶다. 지긋지긋하다. 그런 사람 진짜 열심히 해서 그냥 종합전형 준비하게 되겠다. 그죠? 39.4이기 때문에 좀 분리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좋아해요. 그거를 사실은. 오랜만에 신혼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 왼수들하고 사는 것보다 이 구조별로도 그죠? 나는 동네 파수꾼이냐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뭐를 준비해야 될지가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종합전형 유형 이거 뭐 전부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뭘까? 그 일괄 합산 전형이죠. 서강대는 자기주도 전형에서는 최저가 없어요.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이런 것도 구별해 놔야 되죠. 시립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다 그죠? 고대 닮아가죠. 2단계가 면접팩이에요. 1단계 끝나면 랜덤 상태가 돼. 새롭게 다 이제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 대학은 어떻다고 보면 돼요.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애를 뽑겠다는 거예요. 면접 해보면 알지 않나요? 말 시켜보면 알죠. 뻔하게.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찍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리턴 메일로 좋은 자료를 바리바리 싸서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대부분 이렇게 뽑습니다. 1단계 서류 100으로 아까 서류 뭐라 그랬어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그걸 몇 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이 수능 최저가 없긴 없어요. 초상위권 대학 아니면.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보고 그냥 저거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합격 가능성은 많이 낮아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우리가 원서를 쓰기 쉽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이들이 많이 쓸 가능성이 높죠. 그 얘기는 뭐야? 경쟁률이 많이 높아지겠죠. 아니 보통 10대 1인데 40대 1이 됐어. 무섭죠? 40명 중에 1명. 와 40대 1이야. 10명 뽑는데. 와. 그럼 잘 생각하고 40대 1? 10명 뽑는데 40대 1이면 얼마예요? 400명이 그죠? 400명이 온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40명에 1명 꼴이 아닐 수도 있어. 그죠? 39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그죠? 40명 딱 해가지고 너네 중에 1명 뽑아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줄을 쫙 세웠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 11등이야 안타깝지만 없어져. 이건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를 해요. 4개 합 6 무섭다 그죠? 4개 합 6 3개 합 4 3개 합 4면 뭐야? 112 112까지만 용서가 되는 거죠. 111은 안 되겠네. 111 되는 겁니다. 112를 꼭 맞추는 게 아니라고 그 이내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제? 보실 줄 알면 되겠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을 본다는 거야. 이제 내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서울대학교 건데 어느 한 과목이에요. 얘는 5월 1등급이고 얘는 2등급 2개고 1등급 3개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뽑겠어요? A를 뽑겠죠? 근데 B가 뽑혔어요. 난리가 났어 학교에서. 왜 2등을 뽑았냐? 그랬더니 서울대학교 주장은 얘 1등급인데 89야. 2등급인데 87이야. 오 아깝다 그죠? 94인데 93이야. 2등급이 더라도 얘는 거의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을 맞았고 1등급을 맞았는데 어때요? 거의 퍼펙트죠? 퍼펙트고 어머 얘는 야 얘는 턱걸이 인생이야. 겨우 턱에 걸려 있는 거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학업 영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가지면 세특을 봤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얘 보니까 성실하고 차분하게 수업을 잘 듣는 학생. 서울대 갈 정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얘는 보니까 논리적인 이해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이렇게 써놨어. 차이가 나죠? 수상경력 가봤어요. 장려. 뭘 계속 장려하고 있어. 얘는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얘가 뽑힌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뽑는 거는 아니다라는 것. 학업 역량의 의미. 이해가 좀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공계야. 자연계예요. 평균 등급은 얘가 1.45등급이고 얘는 1.75등급이야. 평균 등급으로 봤을 땐 앞에 A를 뽑고 싶죠. A를. 근데 또 B가 뽑혔어요. 이공계니까 수학, 과학 위주로 본 거예요. 수학, 과학 보니까 어때요? 111, 23, 22, 111.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212, 24, 32, 111. 좀 차이가 있나요? 평균 등급은 커다란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갈수록 내려가고 있죠. 대학교 오면 더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뜻이고 얘는 처음은 좀 미미했지만 그죠? 끝은 창대하죠. 거기 1등급을 가고 있죠. 그러니까 성적의 추이까지도 본다는 뜻이에요. 1학년 때 일부러 좀 저지르면 되겠다 그럼. 아니에요. 1등급 쭉 유지하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일부러 저거 만들려고 뭐 4등급으로 이러지 마 제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파란 거를 뽑겠다는 거예요. 빨간 애들은 갈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대학으로 왔을 때는 제가 얼마큼 더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얘는 또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성적의 추이까지 본 겁니다. 자, 과학인데요. A 학생하고 B 학생이에요. 얘는 불합격이야, 얘는 합격이야. 어때요? 논리적인 이해력을 지니며 물리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지니면서 청소를 멋지게 썼죠. 근데 특별하게 뭘 했는지는 모르겠죠. 무슨 내용을 했는지는 모르죠, 그죠? 얘는 딱 보니까 어때요? 돌림 힘과 일의 원리에 대해 흥미를 가지며 일상에서 적용되는 예시와 근거를 바탕으로 맞다. 어디가 차이가 나요? 앞에 거는 좀 추상적이죠. 뒤에 거는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걸 원하고 있어요, 대학은. 어떤
저 사정관은요, 그 동아리를 뽑고 싶대요. 애가 뭐라고 쓰냐면, 나 그 영자신문반인데요, 우리 1등 했어요. 그래서 학교 대표로 갔는데 또 도대표 가서 또 1등 했어요. 시대 전국대회 가서도 1등 했어. 이러고 쓴 거야. 걔가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는 모르죠. 뭐 어떻게 고민스럽죠. 이 덩어리를 다 뽑아야 되나? 자기소개서인데 동아리 소개서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서 편집을 했는지 뭐 섭외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써달라는 거예요. 개별 내가 할 활동을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된 거예요. 합격이. 왜 된지 알겠죠? 구체성 때문에. 자, 상을 13개 받았어. 얘는 8개 받았어. 13개가 떨어졌어. 8개가 붙었어. 상의 질이 나빠. 왜냐하면 학교 그 내용들을 대학교에 보고하게 돼 있어요. A 학교는요, 상의 질이 되게 나빠요. 최우수상이 10명이에요. 최우수.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지 않나요? 10명, 우수상 30명, 장려상 40명. 많은 아이들이 혜택은 받았겠지만 질이 떨어지죠. 얘가 8개를 받았지만 얘가 합격이라는 거죠. 이런 걸 보고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공통 양식이 있어가지고 대학에 똑같이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서 체크를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개수 가지고 뽑는 거는 아니다. 질이 중요하다는 거. 자, 82시간이나 똑같이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봉사 활동입니다. 얘는 불합격, 얘는 합격이에요. 왜 82시간인데? 요까지는 똑같아요. 홍보함까지. 근데 얘는 교내 공식적 과제와 상관없이 직접 유시 제작을 직접 제안했으며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해라. 길게 쓰면 되는 거네. 그건 아니죠. 얘가 개인적으로 활동한 내용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가 합격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구체성. 구체적으로 뭘 했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국립대 교과 종합이야. 보세요. 국립대요. 전남대를 볼게요. 전남대 수의학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2016이긴 하지만 수의학과 1.60이 평균 등급의 합격자가. 종합전형으로 와서 보니까 어때요? 1.18. 어머.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더 좋죠. 왜? 얘네들은 1학년 때부터 전남대 수의학과를 가기 위해서 내신도 준비하고 계속 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이 생겼겠죠. 거기서 뽑힌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 내신이 덜 돼 있었다고 종합전형을 쓰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내신은 기본이고 거기에 비교과까지 겹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왜? 워낙 좋은 아이들이 오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 보세요. 학생부 교과 2.17이죠? 여기는 1.63 이렇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종합전형 아이들이 점수가 엄청 더 좋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몇 년간의 추이를 보시라고요. 입시 결과를 통해서 종합전형이더라도 대충 쓰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알겠죠? 논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거고. 이런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봤는데 인문계야. 근데 국어가 1등급이야. 수학 5등급, 영어 8등급, 사회탐구 2등급 정도가 돼.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정시에 대학 못 가죠. 1, 5, 8, 2.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얘는 국어 사회는 잘하죠. 강점이 그거예요. 논술이 인문계는요, 인문사회 통합 논술이에요. 수학 논술 없어요. 영어 논술 없어요. 국어 사회 잘하면 쓸 수 있는 거야. 또 국어 사회 가지고 수능 최저 맞추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특성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평균 등급을 가지고 아이를 갖다 그냥 바보 만들지 말고 우리 아이는 특성이 뭐 있어? 국어하고 사회는 잘하네. 수학 영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럼 논술 준비해 볼 수 있어요. 자연계는 수학, 과학. 그죠? 수학만 잘할 수도 있죠. 그죠? 또 수학만 보는 대학도 많이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수학 플러스 과탐도 있는데 수학만 잘해도 돼. 근데 얘가 사춘기를 엄청나게 길게 해. 고2까지 계속 사춘기야.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근데 수학은 좀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걔는 적성고사를 준비하면 돼요. 이제 정신 차렸어. 3학년인데. 좀 늦긴 했지만 수학이 남아있다. 그러면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머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어하고 되게 수학, 영어도 보는 대학도 있긴 한데 되게 국어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수학에서 결판이 나. 이렇게 아톰되지 말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건 모집 인원에 관련된 거니까 올해 성신여대하고 한국기술교대가 두 학교가 늘어났어요. 논술 줄인다고 해도 두 학교는 신설이 됐어요.
물론 각 대학들은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서 그 총인원 자체가 이제 그 뭡니까 13,310명에서 조금 늘어나긴 했죠, 그죠? 그래서 거의 190명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건 뭐 인원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돼요. 경희대 인문 2개 등급 합4, 2개 4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개 4니까 1, 3, 2, 2. 2개 각각 2등급을 요구한 게 아니죠. 2개 합 4를 요구했다고. 1, 3도 되고 2도 되고 그런 거죠. 연세 우유 먹는 사람들 4개 등급 합 7, 좀 세다 그죠? 4개 등급 합 7. 중앙대 3개 등급 합 5, 오 세다 그죠? 이것도 좀 세긴 세. 부산대 3개 등급 합 7. 자, 이건 뭐 전형 방법이에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그러니까 만약에 국어 사회를 잘하고 수학 과학을 잘하는데 수능이 안 따라오는 경우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쓰면 돼, 그지? 쓸 때는 다 있어. 근데 그건 많이 몰리겠죠, 아이들이. 하여튼 각오는 해야 돼. 각오는 하지만 해봐야지 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는 거야. 합격 가능성이 그리 많이 높진 않아요. 근데 12개의 배가 남은 게 아니고 12개 대학이 이제 그거예요. 자, 보세요. 인문 보세요. 이거 언어만 봐, 이건. 국어만 본다고. 논술인데. 그죠? 뭐 자료 해석이 들어가는 대학들이고, 또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경영, 경제 이런 쪽은 수학을 잘하면 좋아. 인문계인데. 그런 데는 수학 들어가는 거죠. 외대는 왜 영어가 들어가는지 알겠죠? 외대예요, 외대. 한국 외대, 외국어 대학. 경희대는 뭐 영어를 보긴 보는데 뭐 무슨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영어를 보는지. 수학만 보는 대학이에요, 자연계. 수학만 잘해도 돼, 그러니까. 그죠? 16개 대학이에요. 과학 선택. 이건 뭐냐면 수학 플러스 생물, 수학 플러스 화학, 그다음에 수학 플러스 뭐 지구과학,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에요. 그죠? 참고하시면 되지. 자, 그리고 건국대 보니까 논술 합격자 보니까 최고점이 2.07 등급이고요. 4.86이요. 음에 써도 되겠네. 우리 아이가 4.5등급인데 그게 아니고 뭘 확인하시냐면은 모의고사 성적을 확인해 보는 거야. 내신은 4.5지만 국어가 한 2등급 되나? 수학 2등급 돼? 탐구 한 2등급 정도 되면 합격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합격자들을 분석해 봤더니 저렇더라는 거예요. 모의고사마저 4.5등급이야. 안 돼요. 논술해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죠. 그죠?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4.2등급도 합격을 했는데 국어 3 정도, 탐구 2 정도더라.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죠. 내신만 가지고 원서 쓰지를 말고 합격자 아이들의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는지까지 보시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보여드린 겁니다. 적성, 아까 말씀드렸죠. 향후 축소 예상이 되지만 또 어때요? 스피디하게 풀어야 돼요. 저 뭡니까 그 수능하고 문제가 비슷해요. 난이도가 근데 낮아. 7, 80%야. 어떤 문제를 꽉서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스피드를 요구하죠. 스피디하게 풀고 과감히 스킵하고 수학의 토스 이렇게 해놨죠. 수학에서 변별력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게. 지금부터 적성을 준비할 필요는 없어. 고3 딱 갔는데 쓸 게 별로 없다. 아직 수학의 여운은 남아있다. 이런 사람들은 적성고사를 적극적으로. 제 제자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미치겠어. 내가 막 뭐 미치려고 그러는 거야. 생활기록부는 잘 써줬어요. 성적이 안 나와. 결국은 너무 성실하니까 야 적성고사로 너 한번 가볼래? 그랬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어요. 가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다니는데 어떠냐? 저희 있는 학교가 거기 대치동 옆에 있는 학교예요. 중대 부속고등학교 도곡동. 좀 사는 애들이죠. 1년 더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싫대요. 너무 좋대. 행복하대요.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그새 남자가 생겼어. 하여튼 문제야 문제. 그리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그 공부는 대학원에 가서 더 하면 되는 거죠. 자기 흥미에 맞는 학과를 썼기 때문에 공부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대학원 또 다른 대학 가면 되지 뭐. 그죠? 걔가 행복하길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능의 80%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한번 해볼 만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길이 있어 끝까지. 근데 많은 애들이 막 그냥 아톰이 돼가지고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죠. 합격률 논술 5.74밖에 안 돼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교과 31.42, 종합 20.46 정도.
그렇게 합격률이 녹록하지가 않죠, 그죠? 저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이제 원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야. 내가 고등학교 갔는데 1, 2등급이야. 내신 엄청 좋아. 쫙. 근데 수능이 안 나와. 음에 이거야. 여기 1, 2등급, 여기 3등급이죠. 이런 아이들은 모의고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수시에 올인해야 돼. 왜? 정시까지 갔다간 원하는 대학을 못 가. 특히 내신이 좋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승부를 보되 원서도 수시에 꼭 합격을 해야 되니까 질르면 안 돼. 적정선이나 안정선 정도. 약간 높여 쓰는 거는 괜찮지만 질르면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거꾸로 모의고사는 내신은 3등급인데 모의고사가 아주 잘 나와. 모의고사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정시까지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긴 호흡으로 가면 돼, 얘네들은. 그리고 어떤 전형 쓰면 돼. 모의고사가 아주 잘 나오니까 수능 최저가 높은 그런 논술 같은 거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정시까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 질러. 상향 또는 적정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어떤 아이들은 여기도 4, 5등급이 여기 4, 5등급이야. 그런 학생들은 적성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또 일부에 보면 그러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이 성적은 왜 안 나와 있을까? 지금 중3이에요, 중3. 알겠습니까? 희망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미리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이 안에 듭시다. 그래도 들어가야 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진학정보 사이트 책자 여기 다 있죠, 그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저걸 드릴 테니까 이걸 파워포인트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읽어보시죠. 시작. 왜 이러시죠? 줄탁 동시예요. 동시는 아시죠? 동시. 이게 뭐냐면 아기가 이제 이렇게 쪼우는, 저것도 쪼을 줄이야. 아기가 쪼우는 줄이에요. 쪼을 줄. 이건 엄마가 쪼우는 탁이에요. 동시 뭔지 아시죠? 저게 동시 안 일어나고 애만 이렇게 두들긴데 엄마가 그냥 안 깨줬어. 그럼 얘는 거기 죽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신호가 없는데 엄마가 깨버렸어. 달걀 후라이죠.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수험 생활이 그래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엄마들하고 호흡이 좀 잘 맞으면은 괜찮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해서 오시는 거 보면 야, 니네 누나니? 막 이래. 3학년 맞추고 나면 어머, 뭐 할머니 모시고 왔어? 엄청 많이 바뀌어. 힘들거든요. 호흡만 좀 잘 맞추면 그래도 괜찮아요. 해볼 만한 그건데 서로 힘들지 않고 상처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줄탁동시 기억해 두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엄마를 감시할 필요가 없어. 엄마 어디가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엄마 어디 나가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걸 감시를 해? 엄마 놀게 놔두지. 그러니까 나가는 게 편하지 않아? 근데 왜 그걸 잡으려고 애를 써? 하여튼 호흡이 좀 잘 맞아가지고 3년 후에 오늘 분위기 보니까요 엄청 집중력도 좋고 이대로만 밀고 나가면 돼. 그럼 전주가 뭔가 교육 도시로 바뀔 것 같은 그런 불길한 게 아니죠. 하여튼 그런 예감이 좀 드는 그런 저녁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입시 설명회인데 너무 집중을 잘해 주시고요. 리액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기분 좋은 설명회를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어머님이 행복한 그런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